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 또 시장 변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LFP 배터리 경쟁력 확보 전략,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동안은 뭐랄까, 프리미엄 배터리에 집중했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근데 왜 갑자기 이 보급형 LFP 시장에 뛰어드는 건지 그 배경하고 또 구체적인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단순히 기업 전략만 볼 건 아니고요. 전기차 대중화라던가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ESS 시장 확대 같은 아주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어떤 미래 경쟁력, 이걸 가늠해 볼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갑자기 LFP 배터리가 그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원래 한국 기업들은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쓰는 삼원계, NCM이나 NCI 배터리 이런 고성능 제품에 집중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주력이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진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LFP 배터리가 주로 쓰이는 ESS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있고 또 저가형 전기차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원계 중심이었던 한국 기업들 입지가 약간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료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한국 배터리 3사 그 글로벌 점유율 합계가 24%에서 14%로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 하락폭이 꽤 컸죠. 특히 LFP가 중요한 그 ESS 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보니까 3%, 정말 낮더라고요. 네,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CATL,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급형 시장, LFP든 뭐든 간에 여기서 경쟁력 확보하는 게 정말 시급해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프리미엄 시장만 보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LFP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 기준 공장 라인을 전환해서요. 네, 맞아요. 미시간 홀랜드 공장 라인을 전환해서 조기 양산을 이미 시작했고 전기차용 LFP도 올해부터 본격 공급하는데 그 유럽 르노하고는 거의 60만 대 가까운 물량 계약을 맺었다면서요? 그렇죠. 59만 대 분량이니까요. 상당한 규모죠. 이게 LG의 빠른 생산 전환 결정이나 그 르노 계약 같은 걸 보면 단순히 시장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시장 선점 의지. 특히 유럽 시장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공격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삼성 SDI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미국 GM하고 합작 공장 짓는데 거기에 LFP 라인 넣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 인디애나 공장이죠. 2027년 완공 예정인데 거기에 LFP 생산 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은 원래 주력인 그 NCA, 고성능 배터리는 계속 가져가면서 LFP를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전략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삼성의 LFP 검토는 이제 프리미엄만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 인식, 그리고 또 다양한 고객 요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변화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기존의 강점, 즉 3원계 기술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LFP라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건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배터리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소재 기업들 움직임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LNF는 벌써 주요 셀 업체랑 LFP 공급 MOU 맺고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네, 소재단까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경쟁사보다 밀도를 더 높인 LFP 양극재를 개발 중이라면서요? 내년 2분기부터 샘플 공급한다고요? 네, 기술 차별화로 승부하려는 모습이죠. 수백 톤 규모로 샘플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포스코 퓨처엠 소식이 좀 흥미로웠어요. LMR, 리튬 망간 리치라는 새로운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다고요? 이게 LFP랑 가격은 비슷한 수준인데 에너지 밀도는 30% 이상 높다면서요? 연내 양산 기소 확보가 목표라는데 이건 좀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셀 업체뿐 아니라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포스코 퓨처엠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까지 LFP나 혹은 그 다음 세대 보급형 소재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거, 이건 K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거든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의 엘말 개발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LFP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성능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잖아요. 어쩌면 LFP 이후의 시장까지 내다보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그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던 보급형 LFP 시장 공략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LG엔솔, 삼성, SDI 같은 큰 회사들은 물론이고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기업들까지 K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거겠죠. K배터리 기업들이 LFP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정말 치열한 가격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기술적인 우위를 지키고 또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LMR처럼 LFP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나오는 이런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기술들이 과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 기술 경쟁의 결과가 결국 당신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전기차나 ESS의 성능 그리고 가격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